마지막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급적이 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대부동이 네. 안산시로 편입된 이제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시다가 과거 이제 역사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먼 역사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당연한데 시간 관계상 그때 당시 그게 94년인가요? 1994년도에 안산시로 편입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거쳤고 또 뭐 반대는 없었고 안산시로 편입되기를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셨는지 좀 그때 상황 혹시 아시는 게 들으신 게 있으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옹진군에서 이제 94년 11월까지는 이제 이제 옹진군이었고 그 뒤에 경기도가 되면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인천으로 가고 경기도가 되면서 시흥시로 갈 건지 대부도가 안산시로 갈 건지 화성군이었죠. 그때 군으로 갈 건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이렇게 로비를 했나 봐요. 투표는 네. 대부동 주민들만. 예, 대부동 주민들만. 네. 네. 그래가지고 시흥하고 안산이 팽팽했는데 처음엔 시흥이 우세했대요. 그런데 이제 로비를 해고 분여회 회장들이 안산이 돈이 많으니까 안산으로 가자 돼갖고 하루 저녁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투표 결과 3표 차로 네. 이렇게 안산시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 12월자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결정을 지금 현재 대부동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 같은 건 없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서가?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이 인천 직할시는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이고 뭐가 다 인정되잖아요. 안산시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지식인들이 좀 이걸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로 가면 농어촌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 농어촌 혜택이 돼야만이 그 학생들 특례 입학이 돼요. 그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농어촌 혜택을 받아요. 농어촌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지금은 화성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막 그래요. 당시 화성으로 갔어야 됐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대부동을 면 이런 식으로 도농복합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안산시에서도 그런 움직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몇 번 추진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농복합도시가 안 해줘요. 왜? 농어촌이 되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돈이 예산하고 이게 많이 들고 또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들도 대부도가 면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왜? 세금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동이 돼야 그게 달라지고 근데 풍도는 도서백지잖아요. 도서는 도서백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농어촌, 어촌 혜택을 받아요. 대부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남양은 처음에 동으로 만들어 다시 업으로 바꿨잖아요. 왜? 화성시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뭐 이 근처에 안산부터 있는데 전부 다 농어촌이잖아요. 그래서 안산은 대부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몰랐는데 그걸 밝혀보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인천은 돼요. 직할시라도. 화성도 군이 아니라 화성시인데도 된다는 말씀. 그거는 도농복합도시. 도농복합시예요. 인정이 딱 되는 게 있어. 광역시, 대구도 도농복합. 처음에 할 때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렇군요. 대부도 주민들의 이제 좀 뭐랄까요? 생활상 좀 궁금하거든요.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게 또 시와 방조제 전후로 뭐 좀 갈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떤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생활상들이 또 시와 방조제에 연계돼가지고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이제 대부도가 이제 구분할 때 사람들은 시와 방조제 막기 전과 막기 후로 이제 막은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막기 전에는 낙지하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가지고요. 뭐 고기 이런 거에서 숭어나 이런 거 팔 때도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달았어. 그냥 퍼줬어요. 그 이후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물이 이게 섬을 돌아야 돼요. 돌지 않으면 뻘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생태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죽은 것이 맛이 없어지더래요. 맛이 죽은 것이 발견되더니 그 다음에는 조개가 죽은 게 발견되고 그 다음부터는 낙지고 뭐고 싹 사라지고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꽃게니 뭐니 못 가지고 왔어요, 못 잡았어요. 못 가지고 왔어. 지금은 안 잡혀서 못 가져와요. 그 정도로 그때는 노다지. 그리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잡아서 이제 이렇게 탁 팔면 돈이 바로 나오잖아요. 바닷가에서는요, 뭐 홈이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농사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농약도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개뿔이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홈이만 꽂히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도 가면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염전이 있어요, 대부도는. 논밭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시골에 가면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골짜기마다 한두 집씩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하니까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5, 6천 평, 만 평 이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야오 맞고 나서 돈이 이제 그러니까 80% 이상은 다 팔아먹었죠. 그전에는 인천에 다 집이 있었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때도 보면 옛날에 여자들 공부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그 유학을 한 거죠. 여고 졸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여성분들은 공부를 네. 옛날에도 많이 시켰다.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서울로 막 초등학교 때도 유학 보내고요. 그 정도로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오 맞고 나서 인구가 그때는 한 15,000명 됐다 그래요. 대남 초등학교가 900명이 됐으니까 지금은 한 70명 되죠. 그 10분의 1 이상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인구도 역시 3분의 2가 바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 생활상에 낙지만 잡아도 봄, 가을 낙지만 잡아도 그 공무원 월급보다 많았대요. 그래서 공무원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낙지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옛날에 소사였죠.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논밭 팔고 다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했느냐. 성공한 사람 열에 한두 명도 안 돼요. 다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직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대부도 우리 집 주변에 있다. 그러면 대부도 상가는 한 평도 없어요. 모두가 외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 사람은 외지인과 원주민이라 해요. 원주민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사람은 원주민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뭐 장가를 와서 한 5, 60년 평생을 살았다. 그래도 외지인이에요. 외지인.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또 사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갔다. 태어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원주민이에요. 서울에 살아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 차이가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완전히 인구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나은데 옛날에는 반장이, 통장이, 집이 이런 거 할 때요. 외지인은 어촌계인데 꿈도 못 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시와 방조제가 건설된 이후로 주로 인구가 많이 이제 논밭 팔고 외지로 많이 나가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대부도로 좀 이사 오시는 외지인들이 좀 생겨나고 네. 이렇게 그거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도가 집은 많이 짓고 1년에 뭐 2,000가구씩 이렇게 짓잖아요. 펜션이 2,500동이 넘고 집은 많이 들어섰는데 인구는 없어요. 왜? 주말에만 와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집도 빌려주기도 안 해요. 집 빌리려면 대구도에 방 얻을 수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세컨 하우스예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그렇게 집이 많은데도 한
9천 명 조금 이제 겨우 넘었어요. 네. 그 당시에 시화 방조제를 대부도 주민들도 그래도 찬성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찬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섬을 네. 이렇게 육지랑 연결하는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네, 이제 연결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을 때 농어촌지원공사나 그 다음에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막으면 그 이제 그게 논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싸게 원가를 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또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현에 그 신영철 씨라는 분 말을 들었는데, 그 영전하고 똑같이 보상을 받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가면 꽃게를 잡는데 꽃게를 막대기 하나 가져간대요. 짊어지고. 그래서 꽃게를 가지고 이거 탁 뒤집는데 이렇게 틱 튕긴대요. 그러면 크면 잡고, 그러면 틱 튕겨고 쑥개면 안 잡겠죠. 안개 잡겠죠. 이렇게 보면은 쑥개 잡고 이렇게 틱 튕겨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고, 이 가면 금방 그냥 한 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고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몰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적게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논밭을 준다 그러니까, 뻘을 거기에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을 했는데, 이제 다른 애 조금 해야 돼서. 근데 보상을 3천만 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보상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시화방조제가 이제 다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몇 년이 지났겠죠. 근데 돈을 내놓으라고. 왜? 1,000만 원은 보상금이고 2천만 원은 선지급권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해가지고 졌어. 그때 연리가 한 15% 이리 됐죠. 그 10몇 년이 지니까 그게 2천만 원이 5천만,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 내놓는데 돈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쓰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갖고, 돈 못 갚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다 그냥 공매 처분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식들이 이렇게 갖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의장 잃고 일터 잃고 그냥 보상도 네. 받은 거 다 토해내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화성 쪽은 그게 이겼어요. 성소했어. 대법까지 가서. 왜 성소했느냐? 화성은 그때 그때 계약서를 쓴 분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대부도 영전 이쪽 사람들은 썼는데, 여기 대부도는 이제 특히 여기 굉장히 이게 반대 통장이 이것도요, 맨날 딱 바꿔버려. 주민들이 계속 바꾸고. 그러니까 너댓 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변호사 오배정사라고, 그 대부도 분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화성이 있었으면 여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게 같이 썼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계약서일 예, 똑같고. 그러니까 오배사가 누구한테 붙었냐? 그쪽으로, 현대하고 이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돈 받아먹고 여기는 돈 엄청 더 받았겠죠.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변호사는 서울에서 장로가 됐는데,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워낙 헌금을 많이 해서 1등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이고, 그러면 진짜 대부도 주민들은 이래저래 정말 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원주민들은 많겠네요.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굴 받치는 거 있고, 그러면 시야암만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그 물이 흐름이 안 되니까, 대부분 남동 이런 데는 뻘이 많이 쌓여 6m나 쌓였어요. 그러니까 굴 받치고 뭐고 다 뻘로 덮여버린 거예요. 물 흐르고. 그러니까 조개도 안 잡히고, 낙지도 안 잡히고, 아무도. 그러니까 완전히 대부도 전체가 망한 거죠. 아, 그렇군요. 대부도 보물섬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 이제 시장이거나 또는 시장 후보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도 발표하고, 네. 대부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부도에 대한 외지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외지 사람 오는 게. 왜? 상업이나 이거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대부도 사람은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음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길 막히지. 오면 뭐 민원 넣지. 이러니까 이제 논밭도 다 팔아먹었지.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살 수는 없어요. 논밭을 한번 팔고 나면 대사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게 이야기를 조사할 때도 왜 하냐고, 나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지금 싫다. 왜? 외부 온 사람은 싫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사나 이걸 막 지으면, 대부도는 1년 풍년이 들면 옹진군민 3년 먹을 양식이 나왔다 그래요. 과거에. 그 정도로. 지금은 포도 농사하면 이제 농사에서 몇 년 전까지만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벌었냐. 이 큰 5톤짜리 차 있죠. 그게 박스를 딱 접은 걸 딱 한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5천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면 2만 원에 팔아도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대부도에서 농사 3년만 잘 지으면 논밭 팔아야 된다 그래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네. 인건비 이렇게 많이 들었어. 네. 그러면 저기 외국인 요즘 농어촌에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구도 네. 좀 들어와 있겠네요. 예, 대부도는 이제 김양식을 해요. 대부도 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잖아요. 그 대부도 김은요 쫄깃쫄깃해요. 생김 이게 이제 팔 때 제일 비싸요. 그래서 어디 사가냐 대부 이제 저 서천이고 이거 와서요 돈을 미리 줘요. 선지급금 딱 주고 아예 경매를 가서 가져가요. 그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데 외국인들이 그 일하러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다가 저녁 되면 8시간만 딱 일하면 나가버려요. 대부도 사람은 12시간 일을 해야 돼요. 오면 아침에 이제 해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딱 들어서 8시간 되면 딱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 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은 돈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2, 3억 번다 그래요. 그럼 인건비가 한 1억 나가는 거죠. 언제요? 네. 그래서 풍년이 들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어떨 때는 파도 치고 이러면 김빨이 엉키고 그러면 완전히 망하거든. 그러면 수천만 원 그냥 1억이 날아가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대구도 어쨌건 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이제 바닷가 가려면 대구도 네. 많이 찾았는데요. 관광객 상당히 많죠. 대부도에 1년에 최소한 지금 1,000만 명 이상 지금 지나다녀요. 그런데 머물 곳이 없어요. 대부도는 집을 3층밖에 못 지어요. 3층. 예. 그 1층 주차하면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진 거죠. 집을 지으려면 100층이고 50층이고 이게 호텔도 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일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외지인들도 와도 돈을 쓰고 가요. 지금은 처음 다 공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 손님만 오는 거예요. 중국인이 뭐고 돈 안 쓸 사람만. 그러면 대우도 되겠어요? 많은 거예요. 고급 뭐 리조트가 됐건 호텔이 됐건 네.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네. 3층, 4층까지 1층 뭐 주차장 하더라도 네. 4층 정도까지밖에 제한이 돼 있군요. 허가 안 나요. 허가가 안 난다. 거기 뭐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한다, 뭐 5만 명 인구 조성을 한다 이런 제가 과거 저기 시장 그 공약 같은 것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제해서 한다라는 그런 거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 가짜인 거죠. 썩는 거죠. 공약이에요. 진짜 빌공짜. 왜? 대구도에도요.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돼요. 그럼 땅을 갖다가 몇만 평을 확보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높은 빌딩을 지으면 토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LG하고 삼성이 이제 우리 수천만 평이 있으니까 여기 NGO 단체 적극 반대해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다음에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냥 싫은 거죠. 왜 환경 파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아오 안에 길이 있잖아요. 길도 다 끊어놨잖아요. 왜? 안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길을. 도로 허가를 안 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고가 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행사 책임뿐만 아니고 행사 책임을 져야 돼요. 벌금만 무는 게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시가요, 아주 잘못, 화성시는 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흥도 가도 길이 다 열려 있어요. 대부도는 길이 다 닫혀 있어. 그리고 이제 길이 1년에 몇 개씩 없어져요. 왜?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 땅이, 대부도 길은요, 개인 땅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포장도 자기가 해야 되고, 수도 들어올 때도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도는 주민들이 3분의 2가 지금도 지하수 먹어요. 3분의 2가 5분의 3이, 60%가. 왜? 그거 수도 하면 끄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저도 한 700 들어갔거든요. 수도 넣는데. 깨서 넣는 데는 800 들어가고 900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하고 원주민들은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대부도 주민들의 그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들. 네. 근데 여전히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비가 안 되어 있고 도로 사정도 개인 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가 그럼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네요. 비포장 안쪽에 들어가면요 비포장도로예요. 그리고 사유지라서 희망을 해도 포장을 시에서 안 해줘요. 보통 국가에서 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다 하죠. 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길도 내놓겠다 해도 안 해줘요. 안산시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 송진서 시장이 잘못된 거. 안산시 일주도로가요. 송진서 시장 그 전에 이미 94년도에 다 개입됐어요. 그 지금 이제 30년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확보를 했어야 되고 그 돈을 집중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을 안 했어요. 그 도로가 제대로 안 뚫리면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도로가 뚫려야 좀 이렇게 땅값도 오르고 할 텐데. 네. 네. 이제 땅값 오르는 거는 뭐 주민들 별로 안 바라고 그런데 이제 길이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안산시하고 대부도로 연결되는 게 지금 시와 그 도로 네.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네. 주말에 특히나 이렇게 관광객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복잡할 텐데 혹시 큰 병원 가야 되거나 이럴 때 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주말에 아프면 죽어야 된다 그래요. 왜? 길이 막혀서. 딱 길이 두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흥으로 와야 되는데 시하고 지나려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길이 2차선이 또 있어요. 그거만 터면 되는데. 그 도로공사에서 제대로 그 수장공사에서 안 터주는 거죠. 왜? 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수장공사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행사 책임을 져야 돼요. 불법 도로이기 때문에. 네. 그건 공사 차량만 다녀요. 공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네. 도로인 거죠, 그게. 예,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하나 더 저기 수공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라도 제대로 좀 도로로 개통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겠네요, 주민들이. 요거를 엄청 많이 하죠. 했는데도 안 돼요. 네.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없기 때문에 네. 진짜 너무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소방서라든지 어떤 안전시설, 어떤 편의시설, 아까 병원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잘 구비가 돼 있습니까? 근데 소방서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안전센터, 119 안전센터에서 있는데 거기는 약간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왜? 그쪽에 있는 분이 시의원하고 도의원이었어요. 네. 그게 자기 동네에다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상동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 대부남동까지 오려면 끝에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출소나 이런 건 돼 있는데 주말 되면 펜션이 뭐 2,500동이 넘으니까 사람이 엄청 오죠. 그러면 주말 되면 외지인들은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안 같은 것도 점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인구가 좀 많아야 그런 편의시설들도 네. 좀 더 잘 될 텐데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그 많은 NGO 활동들 하시면서 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대부도 앱 이야기 지도 네. 제작이라든지 대부도 우리마을 스토리텔링 안내서, 네. 그다음에 선말 선생님 노래비 건립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참여하시고 네. 추진하셨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듣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또 대부도 유적 유물 같은 것들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제가 들어보고 싶은 네.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방아머리 마기 할멈 뭐 네. 빗돌 이야기라든지 뭐 군마 목장과 우당원 뭐 국마 훈련장이었다는 네. 이야기라든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해적선 감시와 네. 봉화대 네. 대부진 활터 운영이라든지 해상 요충지에 대한 내용 이찬 선생님 네. 자선비. 속보 이런 거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좀 꼭 소개해 주시고 싶은 네. 그런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유적 유물도 좋고요. 또 아까 그 안내서라든지 네. 지도 제작이라든지 네. 선말 선생님 노래비 건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좀 소개해 네.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이제 부분이 있어요. 대부도에는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저 고려 육곡 고분군이 있어요. 고려. 육곡 고분군. 그래서 이제 그게 석강묘하고 토강묘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특이한 것은 그 위에 돌판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돌판이 대부도 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척도에서 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가 이제 옛날에 고려 시대에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의 무덤 그걸 갖다 좀 이게 개발해서 좀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유적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선비가 있는데 네. 이 자선비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대부 남동 전체가 이게 이제 그분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문서도 주고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게 3년이 그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 그 밑에 사람 시켜서 야 그거 전부 다 돈 빌려간 그걸 사용증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쌓아놓고요 불을 질렀대요. 여러분 이제 빚이 없으니까 마음 놔라 그런 거 있고 선말쌤 노래비도 이미자 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요한 게 요즘은 트로트가 대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트롯을 세계적인 트롯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대부도가 좀 관광지화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고도 제한 같은 것도 좀 네. 풀려가지고 개발이 좀 되고 대기업 같은 것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야 좀 대부도가 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